자, 반갑습니다. EA 파트 1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훈이고요. 제 프로필은 이 미국 세법 페더럴 텍세이션 교재 뒷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저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EA 시험 대비 미국 세법, 그 다음에 CPA 시험 대비 미국 세법 강의를 오랫동안 진행해 왔고요. 지금 현재까지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다 이유가 있겠죠. 이 시간에 지금 사용할 교재는요, 이 미국 세법 교재, 이게 주교재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 이론이라고 적혀있는 부교재하고, 그 다음에 문제집, 기출문제집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개의 교재는 파트 1뿐만 아니라 파트 2, 그 다음에 파트 3까지 계속 사용하는 그런 교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먼저 그 이론이라고 적혀있는 부교재의 1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우리 시험 개요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파트가 세 파트인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파트별로 응시 가능하고 부분 합격제도 있고요. 그래서 파트 1은 individuals, 개인 소득세법을 테스트를 하는 파트고요. 그 다음에 파트 2는 businesses, 기업세법,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법인세법 포함해서 뭐 동업회사 과세 제도랄지, 또 미국에만 있는 S법인이라는 또 법인 형태, 주식회사 형태가 있는데요. 뭐 그들에 대한 과세제도 등등 기업세법을 테스트하는 파트가 파트 2입니다. 그 다음에 파트 3, 이제 representation, 뭐 대변 업무, 그 다음에 practices, 각종 전문가 업무, 그 다음에 and procedures, 각종 세무 절차를 테스트하는 파트 3가 되겠습니다. 각종 뭐 대리 업무, 그 다음에 EA로서 따라야 될 직무 규정, 뭐 윤리 규정, 뭐 그런 거 등등 세무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밑에 퀘스천스가 나와 있는데요. 각 파트별로 멀티플 초이스, 즉 사지선다 문제 100문항씩 그렇게 테스트가 이루어지고요. 그 중에 오른쪽 노트를 보시면 scored questions라 해서 85문항은 85문항은 여러분들한테 점수가 부여되는 그런 문항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5문항은 experimental questions라 해서 not scored, 점수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pre-test question이라고도 부르고요. dummy question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표시는 안 돼 있어요. 15문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100문항을 다 푸셔야 되는데, 이 15문제는 여러분들이 맞추셔도 틀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점수에는 반영이 안 된다. 그래서 시험용으로 일단은 이 지금 15문항 만들어진 문제를 이 지금 요 100문항 안에 이렇게 끼워놓고, 그 통계 결과에 따라서 이게 이제 정식 문제로 채택되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폐기되는 그런 이제 문제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타입은, 문제 유형은 사지선다고요. 게싱 페널티가 일단 없어요. 게싱 페널티, 즉 감점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은 100문항을 다 푸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은 파트별로 3시간 반씩. 그래서 좀 빨리 푸신 분들은 한 2시간 반 정도 뭐 이렇게 보시고들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3시간 반을 다 채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시험 시간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화장실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대신 이제 시험 시간은 흘러가지만. 자, 그 다음에 패싱 스코어, 합격점 기본 40점 주고요. 지금 130점이 만점인데, 그 중에 이제 105점 이상이면 여러분들이 그 시험장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그 패스 레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파트별로 합격증을 받으실 수 있다. 짜릿짜릿합니다. 합격을 하시면, 그러니까 이 105점이 100문항 중에 한 70여 개 정도 맞추시면 합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05점 이상에서 합격이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 패스 레터 안에. 그런데 만약에 떨어지시면 몇 점 맞고 떨어졌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부한 수준 자체가 이 정도다, 뭐 이런 멘트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러한 레터를 받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블랙아웃 피리어드라 해서
3월 1일부터 4월 30일, 즉 3월 달하고 매년 4월 달은 시험이 없습니다. 요게 이제 텍스 시즌, 이제 한참 이제 신고 기간이기도 하고요. 세금 신고 기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문제 정비 기간이라고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3월달, 4월달 이외의 달, 우리나라 공휴일 또 미국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자 여러분들이 미리 스케줄링을 하셔서 시험 자리 좌석 예약하시고, 그리고 이제 신분증, 한국에서 시험 보시는 분들은 여권 꼭 들고 가셔야 되고요. 미국에서 시험 보시는 분들도 여권 내지는 영문 이름이 있는 그런 이제 신분증을 지참을 하시고 가셔서 시험을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references 부분 있죠? 몇 년도 거 기준으로 이렇게 해당 응시 기간에 이렇게 응시를 하셔야 되느냐라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해서 간혹 조금 이제 세법 개정 등을 이유로 해서 문제 풀을 이렇게 좀 조정하는 그 기간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는 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4월 30일 이후인 5월 1일부터 지금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통상 이전 연도 기준으로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때마다 이제 또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어느 그 기간 동안에 시험을 보셔야 되고, 그 기간 중에 시험을 보실 때 어느 해의 어느 연도에 이 기준 금액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윈도우, 즉 시험 볼 수 있는 기간 5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각 파트별로 파트 1, 2, 3 각 파트별로 4회까지 4번까지 응시가 가능한데요. 저는 이 기간 동안 4번까지 동일한 파트를 응시한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준비하고 시험을 보시면 합격하실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arry over of scores라고 해서 2years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파트 1, 2, 3 중에서 어느 파트부터 응시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1, 2, 3 중에서 어떤 파트부터 먼저 이렇게 응시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요, 공부도 1, 2, 3 요 순서대로 쭉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도 1, 2, 3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출제 경향이요, 파트 1 시험 내용 중에 파트 2 일부 조금씩, 그 다음에 파트 3 내용이 또 파트 1에 출제될 수도 있고, 파트 2 시험에 파트 1 내용이 또는 파트 3 내용이 또 약간씩 출제되고, 파트 3에 파트 1 내용이나 또 파트 2 내용이 또 출제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파트 3까지 한번 쭉 수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전략을 수립을 하셔서 어느 파트부터 이제 먼저 볼까, 자신 있는 파트부터 보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어느 파트든 먼저 합격을 하면 그 합격한 날로부터 나머지 두 파트를 2년 이내에 합격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이 지나버리면, 어느 파트든 합격하고 2년이 지나버리면 처음에 합격했던 그 파트 그 부분 합격은 무효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시험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2년 이내에 합격을 못하신 분도 역시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중간에 이제 준비를 하시다가 관두셨다가 다시 시작하는 분들 외에는 그냥 쭉 공부를 하시면 2년 이내에 다 합격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빠른 분은 3주 만에 합격하신 분도 제가 봤어요. 3주 만에. 물론 이제 그분은 미국 CPA 준비를 하셨던 분으로서 이 세제를 연방세법, 미국 세법을 공부를 하셨던 분이었고, 한참 탄력받았을 때 EA까지 이렇게 시험을 보셔서 합격을 하신 이제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래서 이제 3주 만에 합격하신 분도 봤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분들은 좀 빠르면 한 3, 4개월, 그 다음에 보통은 5, 6개월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합격을 하실 수 있다. 그 기간 내에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관련 홈페이지,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응시하는 시험이 그 밑에 prometric.com/SEEC라고 그랬죠? C가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 거 그 명칭이에요. Special Enrollment Exam이라고 하고요. Special
enrollment exam 특별 등록 시험. 그래서 미국 세무사 시험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요 사이트 prometric.com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c까지 이렇게 치고 들어가시면 시험과 관련한 EA 시험과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필히 들어가 보셔야 될 사이트가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irs.gov 사이트 있죠? irs라는 게 Internal Revenue Service라 해서요. 미 연방국세청 사이트를 의미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미 연방국세청 발간물이랄지 또 각종 신고 양식, 신고 서식들 또 각 신고서별 작성 요령이랄지 전부 무료로 PDF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반드시 들어가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가끔 성격 급하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파트 1 듣기 전에 파트 2부터 나는 꼭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봐야 되겠다. 계속 파트 2만 보시는 거예요. 파트 2 보고 아까 105점이 아니라 104점, 103점 이렇게 안타깝게 떨어지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그렇게 고집 피우시지 마시고 말씀드렸던 대로 파트 1부터 공부하시고 2 공부하시고 3 공부하시고 응시도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다. 서로 간에 다 지금 연결된 부분들이 있어서 시너지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어떤 특정 파트만 고집하고 이렇게 보시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또 파트 3가 양이 제일 작다 해서 1, 2를 보시지 않은 상태에서 파트 3부터 공부하시는 분들 또 간혹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좀 이 응시 그러니까 그 수험 기간을 좀 단축시키고자 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지금 각 파트별로 2개월, 파트 2 2개월, 그 다음에 파트 3 1개월 이렇게 잡습니다. 근데 그래서 5개월 쭉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1개월 정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이렇게 시험 보시기를 권해 드리는데 좀 단축시키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파트 1을 수강하시면서 파트 3를 동시에 수강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파트 3는 계산 문제 거의 나오지 않고요. 이제 주로 뭐 이론 내용, 이론 문제랄지 뭐 개념 문제랄지 뭐 그런 것들 위주로 출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얘를 좀 같이 이렇게 수강하시면서 같이 응시를 하셔서 이 응시 기간을 수험 기간을 한 4개월 정도로 이렇게 단축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주교재 한번 살펴보시는데, 자, Federal Taxation 표지를 보시면요, 미국 세법 밑에 Federal이라는 것은 연방, 그 다음에 Taxation 하면 세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미국은요, 우리나라 국세 또 지방세 있듯이 미국은 Federal Tax, Federal 연방세고요. 연방세. 그 다음에 스테이트 텍스 주세입니다. 주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 그 다음에 로컬 텍스 지방세. 연방세, 주세, 지방세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런데 이 주세는 각 주마다 약간씩 세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세, 주 및 지방세를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요. 바로 미국 전역에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이 연방세법을 보실 거예요. Federal Taxation. 그래서 책 제목도 Federal Taxation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State Tax도 거의 뭐 이 연방세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무를 이제 해당 뭐 이 주와 관련한 이제 주세와 관련한 이제 실무를 하실 경우에는 이 주정부에도요 각 주정부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주세법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주세 업무는 혹시 실무를 하신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시험 목적상으로는 우리는 이 Federal Taxation을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면 목차를 보실 수 있으세요. 5페이지에 보시면 Table of Contents 있죠. 그래서 Chapter 1 보시면 Individuals라고 나와 있고요. 이 개인 소득세법 보실 거예요. 시험 문제가 뭐 다 영어로 이제 시험을 보시게 될 건데 영어 손 놓으신 분, 손 논지 오래되신 분들도 꽤 계실 텐데 이거는 그 어떤 뭐 영어 뭐 이 독해 테스트랄지 뭐 이 또 문법 테스트랄지 또 그
vocabulary 테스트랄지 그런 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지문 구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처음 이렇게 미국 세법을 접하시는 분들은 용어가 아직 익숙치 지금 않으실 거예요. 근데 용어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계속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시고 또 암기도 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조금 용어가 좀 어렵다, 힘들다라고 이렇게 느끼셔도 계속 꾸준히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5페이지의 Individuals Chapter 1, 요게 이제 주로 파트 1 부분이고요.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또 파트 2가 섞여 있어요. 그 다음에 Chapter 2, Property Transactions라고 해서 자산거래, 우리가 이제 자산을 사고팔고 할 때의 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를 보시면 Chapter 3, Corporations라 해서요, 법인세법입니다. 법인세. 그래서 C 코퍼레이션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7페이지의 챕터 5를 보시면 S 코퍼레이션즈라고도 좀 나와 있죠. 그래서 미국은요, 주식회사, 즉 법인의 형태가 C 코퍼레이션이라는 법인 형태하고 S 코퍼레이션이라는 법인 형태가 있어요. C 코퍼레이션이라는 챕터 3에서 보시게 될 이 코퍼레이션은 법인 소득세, 즉 corporate income tax라고 부르는데 법인세를 내야 되는 법인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챕터 5의 S corporation이라는 법인 형태는 법인세를 안 내도 되는 법인이에요. 독특하죠? 그래서 그런 내용도 지금 보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챕터 4 6페이지 아래쪽 partnerships라고 나와 있죠. 이게 동업회사 과세제도예요. 그래서 챕터 3, 4, 5 이런 것들이 아까 이 파트 2 비즈니스 기업 세법 쪽에 이제 출제 범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챕터 6에 gift and estate others라고 나와 있는데 밑에 2절을 보시면 gift tax 증여세, estate tax 상속세 나와 있죠. 이 증여세 상속세 연방 상속증여세, 연방상증세 부분은 파트 1 출제 범위에서 저랑 같이 정리를 하게 되겠고요. 그 밖에 또 4절에 Income Taxation of Estates and Trusts, Estate라는 게 상속재단, 자연인이 사망하며 설립되는 조직, 사망자를 대신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Estate, 그 다음에 Trust, 신탁재단 이렇게 부릅니다. 이들이 그 상속재산이나 신탁재산 보유기간 중에 이제 소득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제를 이 챕터 6의 6장 4절에서 보시게 돼요. Income taxation of estates and trusts라고 나와있죠. 인컴이 소득입니다. 안으로 come 들어온다. 소득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소득세제도 보실 거고, 그 다음에 5절에 exempt organizations라고 나와 있죠. 면세단체. 이건 또 파트 2 시험 범위인데요. 각종 비영리 단체들에 대한 세제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6절에서 income tax return preparers라 해서 세무 대리인들. 텍스가 세금이고요. 리턴을 뭐라고 부르냐? 신고서라고 부릅니다. 리턴이 신고서예요. 여기서는 의미가 신고서. 그다음에 preparer라는 것은 작성 대행인, 즉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income tax return 하면 이제 소득세 신고서, 법인세 신고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리인들과 관련한 직무 규정, 윤리 규정 그런 것들 보시게 돼요. 파트 3 시험 범위인데 또한 밑에 circular number 230라는 미 연방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EA들이 따라야 되는 혹은 CPA들이 따라야 되는 또는 어터니 변호사들이 따라야 되는 연방 대국세청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되는 직무규정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파트 3의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Circular number 230. 지금 뭐 일일이 적으실 필요 없고요. 이제 쭉 수업 진행하면서 이 부분은 파트 1 부분입니다. 2 부분입니다.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9페이지 가서 보시면 챕터 1 individuals 드디어 소득세법 들어가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11페이지에 왼쪽 상단에 보시면 Form 1040라고 해서요. 개인 소득세 신고서 양식이에요. 아주 미국에서는 유명한 양식입니다. Form 1040. 그 다음에 조그마한 것으로 Department of the Treasury라고 나와 있고요. 미 연방 재무부를 의미합니다. 재무부 산하의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아까 irs.gov 사이트, 미 연방 국세청 사이트. 이게 이제 미 연방 국세청 얘기고요. 그 다음에 US, United States, 미 연방 Individual, 개인, 인컴, 소득, 텍스, 세금, 리턴, 신고서. 그래서 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미연방 개인소득세 신고서고요. 다음 연도가 나오는데 우리 이 양식을 보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부교재, 이론교재, 부교재 맨 뒤쪽에 보시면 제가 양식을 좀 어펜딕스로 좀 넣어드렸어요. 부교재 뒤쪽에 21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218페이지. 그래서 Form 1040 역시 나와 있고요. Department of the Treasury, 그 다음에 Internal Revenue Service, 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그 다음에 연도가 나와 있죠. 그게 이제 귀속 연도인데요. 우리 용어 하나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자, X1년, 그 다음에 X2년 이렇게 있다고 좀 볼게요. 자, 이 X1년 요 기간분에 대한 세금 얘기를 좀 해본다면 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X1년도 얘를 우리가 tax year 내지는 taxable year 라고 부릅니다. 과세 연도 혹은 사업연도 뭐 이렇게 불러요. 우리 이제 개인소득세법 보셔야 되니까 과세 연도가 X년도고요. 요 기간을 tax period 내지는 taxable period 내지는 tax period 과세 기간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월 1일 이게 12월 31일 이라고 한다면 1월 1일이 이제 개시일, 과세연도 개시일, 12월 31일이 종료일 이렇게 부르고요. 12월 31일을 tax year end다라고 부릅니다. tax year end 종료일이에요. 그래서 요 기간분, 요 X1이라는 이 과세연도 요 기간분에 대한 소득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이 미국은 다음 연도 네 번째 달 15일, 4월 15일이 되겠고요. 이 4월 15일 우리나라 종합소득세 5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듯이 미국은 4월 15일 날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4월 15일 날을 뭐라고 부르냐면 오리지널 due date 이렇게 부릅니다. due date 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요 이제 그 과세 연도 거 소득세 신고서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소득세 신고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개략적으로 좀 살펴보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요. 1040 바로 밑에 파일링 스테이터스라는 게 보여요. 파일링 스테이터스라는 게 신고 지위 이렇게 부르고요. 옆으로 가보니까 싱글 뭐 단독 신고 지위라고 부르고요. 여러분 일일이 기입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married filing jointly라고 해서 줄여서 앞에 이니셜만 MFJ 이렇게 부르는데요. 부부 합산 신고 지위라고 부릅니다. 부부 합산 신고 지위. 그러니까 이 동일한 소득세 신고서를 통해서 두 부부가 같이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같이 합산해서 소득 신고하고 세금 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체크하는 이 신고 지위고요. 그 옆에 married filing separately 부부 개별 신고 지위다라고 부릅니다. 파일링이라는 것은 신고서 제출의 의미고요. 신고서 제출. 그래서 부부라고 해서 꼭 반드시 married filing jointly 합산 신고지로만 신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별 신고지로 부부가 따로따로 이 1040을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1040으로 따로따로 부부 개별 신고지위. 그 다음에 head of household 보이시죠? 세대주라는 신고지위고요. 세대주. 그 다음에 qualifying. 앞으로 이제 qualifying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요건을 갖춘, 요건에 충족하는 그런 이제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건을 갖춘 widower라는 신고 지위도 있습니다. widower 해서 생존 배우자라는 신고 지위 이렇게 부르고요. 이렇게 5개 신고 지위를 이렇게 갖춰놓고 있고 요 해에 요 과세 연도에 본인이 해당되는 이제 파일링 스테이터스를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 파일링 스테이터스 별로 적용되어지는 세율이랄지 또 공제 혜택이랄지를 차등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 과세 연도에 이 납세자가 이 세금을 내야 되는 텍스를 페이해야 되는 payer라고 부르거든요. taxpayer 납세자가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를 따져서 그거에 맞춰서 세율
선물도 적용하게끔 하고 공제택도 주게끔 하고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취지로 이렇게 신고 지위를 5개로 구분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your first name initial 납세자의 지금 이름, 그 다음에 오른쪽에 last name 성, 그 다음에 오른쪽에 your social security number, 미국의 이제 미국인들은 사회보장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처럼. 그래서 social security number, SSN 줄여서 이렇게 부르고요. 사회보장번호 기입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밑으로 내려서 if joint return, 이게 아까 mailed filing jointly라고 보셨었잖아요. 그래서 부부 합산 신고 지위를 선택을 해서 이 합산 신고서라면의 의미예요. 그래서 if joint return, 부부 합산 신고서의 경우라면 spouse 거, 배우자, spouse's first name and initial, 그 다음에 last name, 배우자의 이름, 성, 그 다음에 배우자의 social security number, 사회보장번호 기입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내려보면 home address, 이 주소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내려보면 dependents라고 볼드체로 좀 보이시죠? 굵은 글씨로 부양가족, 이 납세자의 요 해당 연도에 부양가족 요건에 충족하는 자들의 지금 first name, last name, 이름, 성, 그 다음에 social security number, 사회보장번호, relationship to you, 납세자 본인과의 관계, 그렇게 지금 기입하는 란 있고요. 그 다음에 sign here 부분 있죠? 납세자 서명하는 날이에요. 사인하는 날. 그 밑에 paid preparer use only 있죠? paid preparer는 아까 잠깐 대리인, 세무 대리인에서 paid는 보수를 받고 이 신고서를 작성 대행한 자의 의미입니다. paid 보수를 받고 preparer preparation 신고서를 작성 대행한 세무 대리인란이에요. 세무 대리인도 이렇게 서명 signature 사인을 해야 되고요. 그 preparer's signature 옆에를 보니까 PTIN이라는 거 보시죠? PTIN. 여러분들 이 PTIN 여러분들 응시를 하시기 위해서는 시험 응시를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부터 발급받아야 되냐면 preparer tax identification number preparer tax 대리인 세금과 관련한 identification 식별 번호. 요거 먼저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걔네들은 피튼이라고 부릅니다. 피튼. 그래서 발급 절차, 지금 발급하는데 일정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여러분들 학원에 이지윤 실장이라고 이지윤 EA가 있거든요. 그분한테 연락을 하셔서 이렇게 어떻게 피튼을 발급받는지 한번 상담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빨리 피튼부터 받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피튼이 있으면요, 이 피튼을 가지면 보수를 받고 수수료를 받고 신고서 작성 대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튼이 없으면 보수를 받고 작성 대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튼만 있어도 즉 EA라는 자격이 없어도 신고서 작성 대행만큼은 이 피튼만 있어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지금 1번 라인 wages, salaries, tips, etc. 이게 근로소득 신고하는 란이고요. attach form W2라는 양식을 뒤에 attach 첨부하세요 그래놨는데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직장인들 요 해에 직장 생활을 했다.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 있잖아요. 급여. 근로소득 신고 해야 할 텐데요. 요 기간분에 대해서 사용자 측, 즉 employer, 회사 측이요. 요 다음 해 1월 말까지 이 W2라는 명세표를 주게 돼 있어요. 직원들한테. 그러면 그거를 보고 회사로부터 받은 W2를 보고 거기에 연 근로소득 부분을 이 1번 셀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1번 셀. 그 다음에 W2 첨부하면 되고요. 1번 오른쪽 그 셀을 보면요. 긴 그 칸이 있고 뒤에 조그만한 칸이 있죠. 그래서 긴 칸에다가는 달러 단위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조그만한 이 칼럼은 센트 단위를 넣는 그런 칼럼이다. 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라인은 근로소득 신고하는 란이다.
그 다음에 2번 라인 tax exempt interest라고 나와 있는데 tax exempt라는 것은 비과세, 과세 대상이 아닌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세 대상이 아닌 그러한 interest, 여기서 얘기하는 interest는 이자 소득 얘기예요. 이자 소득. 그래서 이 A 칸에다가 이 A 셀에다가 비과세 대상 이자 소득 신고하고요. 그 다음에 B 쪽으로 가서 보시면 taxable interest라고 나와 있죠. taxable의 의미가 과세 대상, 소득세 대상, interest, interest income, 이자 소득 신고하는 셀이에요. 이 B 셀에 집어넣으면 돼요. 과세 대상 이자 소득. 그 다음에 3번 라인 qualified dividends 적격 배당금이라고 얘기하고 뭐가 적격 배당금인지는 뒤에서 보시기로 하고요. 적격 배당금은 3A셀에 신고하고 그 다음에 ordinary dividends 일반적인 이 배당소득 일반 배당소득에서 3B셀에다가 과세대상 배당소득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배당소득 란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라인을 보시면 IRAs pensions and annuities라고 나와 있는데요. IRA라는 것은 individual retirement arrangement라고 해서 개인연금 저축 제도예요. 그래서 지금 개인연금 수령액, 그다음에 펜션이라는 것은 퇴직연금 수령액, 그다음에 annuities는 연금소득이라고 그냥 부릅니다. 일정 기간 매년 일정액을 받는 그러한 연금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연금소득 신고하는 거예요. 4A셀 연금 수령액 얼마, 그 중에 4B셀에 taxable amount, taxable한 금액, 과세대상 수령액 얼마, 4B셀에 과세대상 금액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연금소득란이다. 그 다음에 5A셀 보시면 Social Security Benefits라고 나와 있죠. Social Security Benefits. 이게 사회보장연금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민연금 수급액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사회보장연금이라 부르고요. 사회보장연금 수급액, 정부로부터 받은 사회보장연금 수급액 5A셀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B 쪽에 이제 taxable amount, 그 중에 이제 과세대상 사회보장연금, 미국은 사회보장연금 받아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국민연금 수급액인데 그 중에서 과세되는 금액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런지 그때 가서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6번 라인을 보시면 total income 총소득, 그래서 add 더하세요. 합산하세요. lines 1 through 5. 우리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간단하게 봤는데 1번부터 5번까지 다 더하세요. 그렇게 해서 6번 셀에 넣되, 다만 add any amount from schedule 1 line 22라고 나와 있죠. schedule 1에 22번 라인 금액이 있다면 여기다가 또 집어넣고 그 밑에 언더라인 있죠. 거기다가 집어넣고 얘도 같이 합산해서 6번 셀에 넣으세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스케줄 1이 뭐냐? 이제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 요 스케줄 1에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이 이제 이거 작성해서 또 첨부를 하게 돼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1에서 9B 라인은 reserved라는 표현은요. reserved라는 표현은 다음 미래에 혹시 사용할 라인이 지금 요 라인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어서 지금 비워놓는 그냥 라인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목적상 의미가 없죠. 리저브드라는 그 라인들은 의미 없어요. 자, 10번 라인을 보시면 taxable refunds, 이건 과세대상 환급세액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11번 라인에 alimony received 있는데, 요거는 2019년 기준으로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 alimony received라는 라인이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거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그 2019년 이전이냐 이후냐, 이전에는 요게 있고 이후는 사라질 거다. 그래서 지금 이혼수당 수령액이에요. 위자료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12번 라인에 Business Income or Loss Attached Schedule C 혹은 CEG 그려놨는데, 이건 개인 사업소득 신고하는 라인입니다. 개인 사업소득 신고하는 라인으로서 뒤에 또 부표, 스케줄이라는 것은 부속 명세서예요. 부속 명세서, 부속 명세표, 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케줄 C라는 걸 뒤에 첨부하던가 사업소득과 관련한 내역을, 혹은 CEG, EG라는 것은 약식,
쉽게 easy 말 그대로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약식 형태의 부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 사업자들 개인 사업소득 신고하는 란이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EA 합격하셔서 EA로서 개인 사업을 한다. 세무사무소를 지금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을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개인 사업자로서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 사업과 관련한 소득 신고하게 됩니다. 자, 13번 라인을 보시면 capital gain, capital loss 개인 이득, 로스 손실, 차익 차손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캐피탈 게인 자본소득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주식 투자에 따른 그래서 주식 투자해서 팔았어요. 차익이 났어요. 그러면 캐피탈 게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은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득세 내야 합니다. 대신에 이제 자본 손실이 날 수도 있겠죠. 주식 투자해가지고 손실이 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캐피탈 게인이나 캐피탈 로스의 대표적인 예는 주식 투자에 따른 손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뒤에 이제 디테일은 상세는 attach, 스케줄 D 이렇게 첨부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꾸 첨부하라고 하는데 첨부할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이 스케줄 1의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attachment, sequence number, sequence 1년 번호라는 게 다 있죠. 부표마다 스케줄마다 이 sequence number가 있어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sequence number 2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sequence number대로 뒤에 1040 뒤에 첨부를 해주면 됩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 14번 라인에 other gains or losses attached from 4797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reserved, 그 다음에 17번 라인에 rental real estate, 부동산 임대소득, 그 다음에 royalties, 사용료 소득, 그 다음에 partnerships, S corporation,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와 있는데, partnership, S corporation, 자, 우리 아까 잠깐 목차 보면서 챕터 3에 C corporation이라는 법인 형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챕터 4에서 파트너십, 줄여서 그냥 P10이라고 할게요. 파트너십이라는 사업 형태 있고, 그 다음에 S corporation이라는 또 사업 형태도 있더라. 이 사업 활동과 관련한 세제는 우리가 이제 파트 2에서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게 될 거고요. 간단히나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individual income tax, 개인 소득세 또 얘네들하고 다 관련이 있겠죠. 왜냐면은 특정 인디비주얼이 개인 텍스페이어, 인디비주얼 텍스페이어가 C 코퍼레이션의 주주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트너십의 파트너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S법인의 주주일 수도 있어요. C 코퍼레이션과 S 코퍼레이션은 주식회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주주들을 모집을 해서 주금을 납입을 받아요. 그러니까 출자 자본을 이렇게 납입을 받아서 자본금을 갖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사업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파트너십은 주식회사 형태가 아닙니다. 마음에 맞는 자들끼리 서로 동업 관계로서 이렇게 하나의 회사 형태를 빌어서 같이 동업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사업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주식회사가 아니어서 주주들이 없고 파트너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C 코퍼레이션이라는 사업 형태로 사업을 했어요. 특정 사업연도에. 그래서 과세대상 소득, taxable 인컴이 발생했습니다. taxable 인컴을 줄여서 우리가 TI라고 부를게요. taxable 과세대상 인컴 소득, taxable 인컴. 그러면 이 해당 사업연도 이 taxable 인컴에 대해서 이 C 코퍼레이션이라는 사업 형태는 인컴 텍스, 코퍼레이트 인컴 텍스, 법인 소득세, 즉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 내야 돼요. 그 다음에 법인세 차감 후에 이 이익을요, 순이익을 투자해준 주주님들한테 주주 우리가 주식을 스탁 내지는 share 이렇게 부르고요. share 이거를 홀딩하고 있는 사람, 갖고 있는 사람, 스탁 홀더, share 홀더. 이게 주주입니다. 줄여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S/H로 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투자를 해준 자들이죠. 오늘 고맙습니다 하고 이익을 나눠주면 그거를 우리가 이익배당이라고 부르고, 아까 잠깐 dividends라는 용어 나왔죠. dividends income, dividend. 그래서 distribution 해주면 distribution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이익 분배의 의미예요. 나눠주면 다시금 이 individual shareholder라면 개인 주주라면 아까 잠깐 보셨던 배당 소득세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1040에 3번 라인 있었죠? 3번 라인. 그래서 taxable dividends
다시 한번 이렇게 주주 단계에서 배당 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동일 소득에 대해서 법인 단계에서 한번 인컴 텍스를 내고 다시 그 법인세 차감 후에 이익을 배당으로 나눠줬을 때 다시 한번 그 동일 소득에 대해서 주주들한테 또 인디비주얼 인컴 텍스 대상이 기본적으로 되는 더블 텍세이션 구조를 갖고 있어요. 동일 소득에 대해서 두 번 지금 과세되더라. 물론 이 주주가 또 법인 주주일 수도 있고요. 그럼 또 법인 주주도 그 배당 받은 걸 갖고 또 그 이 법인 주주의 또 주주들이 있겠죠. 면 또 트리플 텍세이션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기본 구조는 일단 뭐 더블 텍세이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파트너십이라는 사업 형태나 S법인이라는 사업 형태. 파트너십은 누가 존재한다? 파트너들이 존재한다. 파트너들이 존재해요. S법인은 또 주식회사니까 이렇게 주주들이 있습니다. 주주님들이 있더라. 그죠? 그러면 이들도 각 사업연도마다 택서블 인컴이 있을 수 있겠죠? 각 사업연도마다 택서블 인컴. 그런데 잠시 말씀드렸지만 파트너십이나 S법인 레벨에서는 얘네들은 인컴 텍스 납세 의무가 없어요. 인컴 텍스 안 내요. 인컴 텍스 안 내요. 물론 이제 인컴 텍스를 안 낸다는 것이지 다른 세금의 종류들 세목이라고 부르죠. 다른 세금들은 냅니다. 각종 부동산 보유세랄지 또 각종 자동차세랄지 기타 세금들을 내는데요. 인컴 텍스를 안 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인컴 텍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에게는 한 번은 텍서블 돼야 되는 과세 대상 소득이 지금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과세되느냐? 바로 이들 조직의 오너들인 소유주들인 파트너들이나 이 쉐어홀더들에게 납세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파트너들이 요 텍서블 인컴에 대한 인컴 텍스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쉐어홀더들이 이 S코퍼레이션에 대한 이 S코퍼레이션 텍서블 인컴에 대한 인컴 텍스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배분 여부와 상관이 없어요. 이익 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각 사업연도 텍서블 인컴에 대해서는 이들한테 과세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각자의 디스트리뷰티브라고 부릅니다. 디스트리뷰티브 내지는 디스트리뷰터블이라고도 부르는데 디스트리뷰러블 쉐어 각자의 각 파트너들의 동업회사이기 때문에요. 파트너십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2명 이상의 파트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동업회사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각 파트너들한테 과세가 돼요. 텍서블 인컴이 예를 들어 100이 났어요. 누군가한테 한 번은 과세가 돼야 될 텍서블 인컴이 100이 났어. 파트너가 예를 들어서 2대, 3대, 5 이런 파트너가 이 3명이 있다고 볼게요. 20% 지분, 30% 지분, 50% 지분. 그러면 이 100이라는 텍서블 인컴에 대해서 20, 30, 50씩 흘러가요. 그래서 스케줄 K1이라는 거를 주게 됩니다. 파트너십이 파트너들한테 스케줄 K1. 그러면 그 100에 대해서 20, 30, 50 소득 신고하고 이들이 세금을 내는데 이익 배당 여부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내 유보를 하고 있어도 각 파트너들은 소득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돼요. 이건 S법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중소기업들을 위한 사업 형태인데 중소기업들 주식회사 형태로 법인세 부담 없이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사업 형태인데요. 요것도 특징이 뭐야? 얘네들이 세금 안 내요. 인컴 텍스는 주주님들이 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솔 쉐어홀더, 올리 쉐어홀더, 100% 주주다. 주주는 1인일 수도 있어요. 파트너십의 파트너는 반드시 2인 이상이어야 되지만 이런 주식회사 형태들은 1인 주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텍서블 인컴 100이야. 혼자 주주야. 그럼 100에 대해서 이익 배당 여부 상관없이 다 소득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또 주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다 또 지분율대로 나눠서 세금을 내야 되더라. 그래서 얘네들의 이렇게 과세 특성을 우리 싱글 텍세이션, 이들 레벨에서 한 번 과세된다 해서 싱글 텍세이션이다라고 부릅니다. 한 번 과세된다, 싱글 텍세이션. 그래서 만약에 이 1040을 신고해야 되는 이 개인 납세자가 인디비주얼 텍스페이어가 이 파트너십의 파트너인 경우, S법인의 쉐어홀더인 경우 여기다가 이 사업소득에 대해서 본인이 신고해야 될 부분을 스케줄 1 거기에 17번 라인을 통해서 신고를 하고요. 디테일은 상세는 뒤에 어태치 스케줄 2를 첨부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8번 라인 파밍컴으로 영농손익, 영농인들, 파머들, 미국은 파머들
되게 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죠. 어쨌든 스케줄 F라는 명세표를 뒤에 첨부를 하고 영농이 있는 경우 영농 손익, 영농 소득 혹은 영농 손실, 영농 사업으로 인한 그거 여기다가 이제 옮겨 적고 소득세를 내야 되고 19번 라인에 unemployment compensation 실업급여 받아도 얘네들은 과세예요. 그 다음에 21번 라인은 기타 소득. 위에 라인들 없는 지금 나머지 기타 소득을 신고하는 라인이고요. 그 옆에 리스트 타입, 소득의 유형, 그리고 엔드 어마운트, 금액 집어넣고 합산해서 21번 셀에 기타 소득 금액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22번 라인을 보시면 combine, 다 결합시키세요. the amount, 금액들을 in the far right column, far, 맨 right, 오른쪽에 있는 컬럼에 그 셀들 금액 다 합산하세요 라는 의미고요. If you don't have any adjustments, adjustment, 조정, 차감 조정의 의미인데, adjustments to income, 소득에 대한 조정사항이 없다면, 요 금액을 enter here, 이 22번 셀에도 넣고, and include on form 1040, line 6, 아까 보셨던 1040의 line 6, 6번 셀에도 거기다가 합산해서 옮겨 적으세요. 근데요, 그렇지 않다면, 어저스먼트 사항이 있다면, 23번 바로 아래 라인으로 내려가세요. 그래서, 지금, 스케줄 1에서 10번 라인부터 쭉 21번 라인까지 이 소득의 지금 어떤 유형들을 쭉 봤고요. 그거에 해당 사항이 있다면 스케줄 1 10번에서 21번까지 해당 사항이 있으면 스케줄 1을 작성해서 첨부를 하는 거고 없다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스케줄 1 이 10번부터 21번까지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스케줄 1에 22번 일단 22번 셀 금액이 있다면 어디로 간다? 1040 아까 보셨던 6번 토tal 인컴, 6번 라인 토tal 인컴 거기에 합산해줘야 돼요. 합산해줘야 돼. 금액 그 스케줄 1 라인 22 옆에 그 밑줄 거기에다가 금액 이 스케줄 1에서 오는 소득 금액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1040에 1번부터 5번까지 행한 그 있는 그 금액까지 다 합산을 해서 오른쪽 맨 오른쪽 6번 셀에 합산액을 집어넣게 되더라. 자, 그 다음에 거기까지를 우리가 한 줄로 표현한다면 이 해당 요 과세 연도 내내 발생한 총소득이다 부릅니다. 총소득.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로스 인컴이다라고 부를 거예요. 그로스 인컴, 그로스 총액, 총소득. 과세 대상인, 소득세 대상인 이 개인 납세자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총 과세 대상 소득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만큼 벌었는데 이제 쓰기로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빼나가기 시작해요. 빼나가는 부분, 우선적으로 뺄 수 있는 부분이 그 스케줄 1에 이 adjustment to income이라고 보시죠. 인컴, 즉 gross income에 대해서 adjustment,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negative adjustment라고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조정. 일명 우리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에 대한 공제 항목이라고 부릅니다. 소득공제 항목. 빼나가는 항목을 소득공제 항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adjustments to income 옆에 23번 라인에 educated expenses, 교육자 비용 공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4번 라인에 certain business expenses of reservists, performing artists, and fee basis government officials 그래놨죠. 그래서 특정 업무 관련 비용, 개인적으로 지출한 업무 관련 비용. 그래서 리저비스트, 예비역들, 예비군들, 그 다음에 퍼포밍 아티스트 예술가들, 그 다음에 피베이스로 근무하는 공무원들, 가버먼트 오피셜스, 그들이 업무 관련해서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지금 지출, 업무 관련해서 본인 돈으로 지출한 거예요. 그러면 상세를 2106을 첨부해서 여기서 공제 처리를 할 수 있고요. 25번 라인에 Health Savings Account Deduction, 이건 건강저축 계좌 공제, 건강저축 공제라고 해요. 건강저축. 그래서 앞으로 뭐 교육, 그다음에 건강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들의 어떤 교육 수준 향상, 또 건강의 수준, 헬스케어 레벨, 건강 증진 수준의 향상 차원에서 그런 취지로 각종 세제 혜택, 세금 제도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 뭐 또 건강, 의료 이런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건강저축공제 일정 금액 한도로 소득공제 허용하고요. 그 다음에 26번 라인에 moving expenses for members of the armed forces 있죠. armed forces 이건 이제 군인들의 경우에 이 지금 본인의 직업 관련 이사비 공제 부분이고요. 일반인들은 못 받아요. 그 다음에 27번 라인에 deductible part of self-employment tax. self-employment라는 것은 자영업, 개인 사업자 같은 자영업, 그 자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텍스의 의미고요. self-employment tax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나라 따지면 자영업자가 정부에 납부를 해야 되는 국민 그 연금 보험료 그리고 국민 건강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자영업세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자영업자들이 사회보장세라는 거 내야 되고요. 소셜 시큐리티 텍스라는 우리나라 따지면 국민연금 보험료 같은 건데 사회보장세 내야 되고 그다음에 의료보험세, 연방 건강보험세, 연방 의료보험세를 내야 되는데요. 그걸 self-employment tax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정 부분은 소득공제가 또 가능합니다. 그런 내용도 보실 거고, 또 28번 라인에 self-employed 자영업자들의 SEB이다, simply다, qualified plans다, 이건 자영업자들의 은퇴연금 저축공제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self-employed 자영업자들의 health insurance deduction, 건강보험료 공제, 또 penalty on early withdrawal savings, 예금 중도 해지에 따른 이자 손실 공제라는 거고요. alimony paid, 아까 alimony received가 위에 11번 라인에 있었죠. 근데 지금 alimony paid 주는 쪽도 있을 수 있겠죠. alimony paid 공제가 지금 가능한데 2019 양식부터는 위에 11번 없어지고 또 31A 이거 31번 라인도 없어져요. 다음 32번 라인에 IRA 아까 IRA 잠깐 나왔는데 individual retirement 개인 또 retirement 퇴직 그러니까 이 연금이에요. 그래서 retirement를 대비해서 arrangement 준비 그래서 IRA라고 개인연금 저축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deduction의 의미가 공제, 소득 공제의 의미고요. IRA 디덕션은 개인연금 저축 공제. 그 다음에 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 학자금 대출 이자 공제. 그 다음에 지금 유보해놓고 있는 라인 두 개 있네요. reserved 필요 없고 36번 라인에서 add lines 23 through 35, 23번에서 35번을 쭉 더해서 36번 셀에 집어넣으세요. 그 36번 셀 금액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득공제 금액인데요. 우리는 이제 above the line deduction이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above the line deduction. 그리고 뺄 때 우리는 양괄호 표시를 하게 됩니다. 뺀다는 의미야. 차감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 소득공제를 deduction이라고 부른다. deduction. 얘 인컴에 대한 차감 항목. 그래서 뭔가 라인 위쪽에서 above 쪽에서 deduction 소득공제 처리한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말로 우선공제 항목이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우선공제 항목. 그러면 도대체 요 라인 위인데 요 라인 밑에 뭐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1040 볼게요. 1040 그 아래쪽 페이지 2 1040을 좀 보시면 7번 라인 있죠. 7번 라인. adjusted gross income이라는 거 보이시죠? 조정 후 총소득. 얘를 negative adjustment, 아까 adjustment, negative adjustment, 차감 조정 후에 조정 후, adjusted gross income이다. 자, 우리 gross income을 줄여서 GI다라고 부를게요. 이 adjusted gross income을 줄여서 AGI다라고 부를게요. AGI. 자, 그러면 우리가 gross income에서 출발을 했는데 우선적으로 뺄 거 빼줘서 이제 드디어 AGI가 됐습니다. Adjusted then gross income. 조정 후 총소득. 그래서 이 Adjusted gross income이라는 요 라인 위쪽에서 우선적으로 공제를 허용한다 해서 우선공제 항목이다라고 부르고요. 우선공제 항목들 대부분은 다 이 taxable한 gross income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바로 대응시켜서 그 아래쪽에서 빼주고 이렇게 우선적으로 빼준 뒤에 이 해의 이 납세자의 어떤 실질 소득이다라고 볼 수 있는 AGI를 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라인 AGI 옆에 가서 보시면, if you have no adjustments to income, no adjustments to income이라는 것은, 스케줄 1, 아까 23번 라인에서 35번 라인까지. 옆에 adjustments to income이라고 있었죠? 그 adjustments, to income이 no. If you have no adjustments to income, 없으면, enter the amount from line 6. 6번 셀 금액을 그대로 7번 셀에 옮겨 적으면 된다. Otherwise, 그러나 있다면 subtract schedule 1 line 36 from line 6. 그 위에 6번 셀에서 schedule 1의 36번 셀 금액을 subtract 차감하세요. 빼세요. 이 빼세요라는 거죠. above the line deduction 빼세요.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역시 그러니까 schedule 1의 그 윗부분에 additional income 해당 사항 없어. 그리고 밑에 adjustment to income도 해당 사항 없어. 그럼 스케줄 1은 첨부할 필요도 없고 작성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쉽게 1040 간단하잖아요. 지금 부교재 218페이지 하단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간편하게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별도의 스케줄들을 두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40 보시면 8번 라인에 Standard Deduction or Itemized Deduction from Schedule A 이렇게 나와 있죠. Standard Deduction이라는 것은 표준공제 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Itemized Deduction이라는 것은 항목별 공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AGI까지 나왔는데 이 사람의 이해 실질소득을 구했는데 그 밑에서 또 Deduction 그러니까 이 라인을 중심으로 소위 below the line deduction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게 above the line deduction, 밑에서 또 소득공제 처리를 하면 below the line deduction. 근데 이 below the line deduction은 max 둘 중에 큰 금액을 뺀다. standard deduction이라는 거 방금 받고 표준공제, 그 다음에 itemized deduction, 항목별 공제를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 공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표준공제액은 아까 파일링 스테이터스 잠깐 봤죠. 신고 지위 5가지 유형, 이제 신고 지위별로 이 표준공제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매년 그 금액을 무조건 뺄 수 있습니다. 표준공제제도를 통해서.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RM 디덕션이라는 이 금액이 스탠다드 디덕션,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표준공제액보다 항목별 공제액이 더 큰 납세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표준공제는 1040 8번 라인 왼쪽으로 보시면 Standard Deduction 4 그리고 아까 보셨던 Filing Status들이 좀 나와있죠. Single, MFS는 12,000불, MFJ, Qualifying Widow는 24,000불, 12,000불의 2배네요. 그 다음에 Head of Household는 18,000불 이렇게 나와있죠.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 근데 미국 납세자들 중에 대부분은 이걸 받아요. Standard Deduction. 근데 RM 디덕션이 더 큰 사람들도, 더 큰 납세자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또 부교재 또 한 장 넘겨보시면 221페이지에 스케줄 A라는 거 보이시죠? 스케줄 A, RM 디덕션스. 그래서 요 RM 디덕션 항목별 공제를 보면 간단히 왼쪽에 Medical and Dental Expenses 이게 의료비 공제. 뭐 우리나라 연말정산 해보신 분들 좀 유사하다, 비슷하다라고 느끼실 건데 이렇게 이제 실제 지출이 각 항목별로 아이템별로 있는 자들이 RM 디덕션을 계산해 보고 그 RM 디덕션보다도 스탠다드 디덕션 RM 디덕션이 스탠다드 디덕션보다 더 크다면 얘를 선택하는 거고 얘보다 스탠다드 디덕션이 더 크다면 얘를 선택하는 거고. 그래서 둘 중 큰 금액을 Adjusted Gross Income AGI 밑에서 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RM 디덕션 항목이 어떤 게 있는지부터 우리가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실게요.